10월 27일 PBN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전국 42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장은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학력 위조 논란 등 나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10회 평택대학교 문학상이 개최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며 공모 부문은 시와 단편소설입니다. 시는 5편 이상, 소설은 원고지 80매 내외의 단편 1편 이상이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 있는 평택대학교 학우라면 모두 참가할 수 있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양학부와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동으로 심사합니다. 2공간 318호 국어국문학과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상은 이번 국어국문학과 학술제 기간 중 실시됩니다. 여러분, 하이업 장학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발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학제도인지 이 자리에 학생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장학 제도가 주로 성적 중심의 장학 제도였기 때문에요. 요즘 학생들의 그 다양한 재능을 교육적으로 발굴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새로운 장학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장학금 제도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장학 제도를 보완해서 학생들이 그 저마다의 재능과 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편적 정신을 담고 있는 장학 제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우들이 이번 장학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장학 제도로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 학생들 중에 한 1,800명 정도가 장학 제도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2가지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가계지원 장학금은 기존의 저소득층 학우들을 위한 장학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과 정신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에는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게 됨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장학 수혜를 주겠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서부터는 통합적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운영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이업 장학금입니다. 일단 앞서 설명해드린 가계지원 장학금과 하이업 장학금의 중복 수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네. 가능합니다. 네,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가계지원 장학금과 하이업 장학금이 이번 학기에만 실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네, 당장 이번 학기에 부분적으로 하이업 장학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내년도서부터는 31개 항목으로 대단히 확대된 그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향후 저희 대학의 중요한 장학 제도가 될 겁니다. 각 제도에 학과별 인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선발 기준은 선착순으로 뽑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원하는 학생들은 학과로 모두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제한된 인원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저마다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서 거기서 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나 내지는 그 학생의 그 학과의 다양한 활동에 그 적극적 참여도, 이런 것들을 주로 기준으로 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번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이 바로 4학년 학생들인데요. 4학년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4학년도
다른 학년과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하고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제도는요, 그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생들 중에서 그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먼저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이번 방송 후에도 또 다른 문의가 있으면 어디로 문의를 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이 하이업 장학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좀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생기는 의문은 학과 조교를 찾아가셔서 그 조교 선생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들께서 이 장학 제도를 생산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어떤 장학 항목이 너무 쉽다 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너무 편중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장학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지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처음 시행하는 장학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학 제도를 포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건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지세아 학생처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주의 이슈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통감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한 청년에게 저격당해 사망합니다.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 그런 그를 저격한 청년은 바로 안중근 의사였는데요.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지 102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안중근 의사가 젊은 나이에 목숨 바쳐 염원했던 대한민국 독립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성범죄 알림 이사이트가 뜻밖의 부작용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 측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단순히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리비아를 42년간 통치한 무아마르 가다피가 69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리비아 사태가 종식됐습니다. 리비아의 과도 정부는 앞으로 다당제 민주국가를 건설할 예정이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부상해 제2의 아프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지루한 시험 끝에 모처럼 희소식이 들려와 반가운데요. 하이업 장학제도를 잘 활용하여 스펙도 쌓고 장학금도 받아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